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캐나다에 이민을 오래전에 오셔서 현재로는 세탁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한인 세탁인 옆에 이사를 겸임하면서 또 동시에 세네카 칼리지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바쁘게 사시는 신강용 씨를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강용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강용 씨, 우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민 온 지 꽤 됐습니다. 월급쟁이도 하고 도매업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세탁업을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되는데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20년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신강용 씨, 예. 요즘 그 한인들이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그 장사가 어떻습니까? 우선 장사가 어떠냐는 매상이 어떠냐 하는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광역 토론토의 세탁소가 약 1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광역 토론토 인구가 50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세탁소 하나당 약 5,000명이 고객이 딸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카나다 통계상으로 1년간 1인 세탁 비용이 25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세탁소가 일주일에 2,500불 정도의 매상이 평균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평균은 중위수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세탁소가 반, 그거보다 좀 못하는 세탁소가 반,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세탁업계의 실정입니다. 그 생각보다 캐나다 사람들이 옷을 안 빨아 입네요. 그러게. 그 한 사람당 25불이면은 그렇게 1년에 그렇다면 1년 평균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뭐 빨아 입는 거네요. 예. 까난 애기, 한 살 먹은 애기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평균이죠. 예. 권영철 씨도 세탁소에 자주 가십니까? 저희 와이프가 가니까 저는 자주 안 갑니다. 예. 되게 세탁업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참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또 개중에는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뉴스에 그런 사건도 터졌었고. 그렇죠. 그런 무슨 특별한 사건 같은 거에 어떤 일이 제일 힘들다. 그런 거 한번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일하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세탁업에서 힘든 점, 골치를 썩이는 일 이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탁사고 분실이라든지 또는 손님 옷을 망가뜨리는 거 이런 게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환경 규제. 요새 이제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때문에 각종 환경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분실 세탁 사고. 분실 사고부터 우선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에 여론에서 한참 떠들었던 바지 분실 사건, 그건 45 밀리언인가 청구가 됐는데 그거는 넌센스고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끔 그런 세탁업자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대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자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Small Claims Court 거기 가가지고 이제 결판을 중재를 보는데 이 판사들이 대개 공정하게 판정을 해줍니다. 예. 그래도 그 코트에 가기보다는 그 전에 손님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결한다는 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탁소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큰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위기는 즉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골치 아픈 일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흡족하게 변상을 해주면은
그 세탁소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는 거고 광고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Satisfy customer, repeat customer. 그렇죠. 얘기겠죠. 예. 그 세탁업이 그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했고 또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 세탁업을 이제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근데 요즘 와서 그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조금 이제 요즘 좀 그 침체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 담배를 팔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전망 때문에 다른 어떤 대체 사업으로 지금 그 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 사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지금 광역 토론토에 한인 업체가 아까 전부 다 해서 한 1,000개 된다고 그랬죠. 한인 업소가 300 내지 400 업소 정도 됩니다. 그게 디포가 포함이 돼 있죠. 포함돼서. 그러니까 디포가 한 100여, 그러니까 한 100여 건, 200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로. 정확한 통계는 수시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곳이 약 300개소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신강용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시청자들은 이제 디포가 뭔지, 플랜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잠깐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시죠. 예. 우선 플랜트라고 그러면은 기계를 가지고 직접 거기서 빨래하고 데리고 다 하는 데고, 디포는 기계가 없이 손님들한테 옷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빨래를 해오는 것을 디포라고 보통 드롭스토어라고도 하고 디포라고도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한인들이 그동안 이제 300개 한 400개 정도 이제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드라이 클리닝의 전망은? 전망을 살펴보자면은 이 그동안에 어떻게 드라이 클리닝 업이 이제 지속돼 왔는가를 돌아보면은 그게 앞으로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장사가 옛날 같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탁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기는 덜 차는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탁소의 고객은 대로 경기에 민감한 사람보다는 안정된 사람, 중상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덜 타는데, 근래 와서 세탁업이 예년 같지 않은 이유는 첫째, 그 2차 대전 후에 베이비 부머들이 리타이어 하기 시작하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옷에 대한 수요가 덜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의 컴퓨터 보급입니다.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같이 사람 만날 일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려입지 않고 그냥 집에서. 캐주얼로 근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장에서도 옛날에는 캐주얼 데이가 금요일 하루 정도였는데 요새는 에브리데이가 캐주얼 데이가 이렇게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풍조를 틈타서 또 이 매니팩처들이 워시 앤 웨어, 세탁소에 갈 필요가 없는 옷을 소재를 개발해서 이제 권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사가 옛날 같지 못하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는 대개 세탁업소를 운영하는데 적정 고객 수가 한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 세탁소당 예, 10,000명. 그래야 이 캐나다 통계를 보면은 주매상 한 4,000선이 되는데 지금 이 GTA 광역 토론토에는 그 5,000명밖에 안 되니까 너무 많다는 거. 세탁소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까? 예. 필요보다도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옛날 같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보면은 세탁업이 꼭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기를 던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꼭 이거를 하면은 떼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인들이 뉴욕이나 LA 같은 데는 그 세탁 업계를 거의가 한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한인 업소의 분포는 40%, 50%에 육박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매스컴이나 이런 소문을 통해서 아는 데는 그 중에서 잘 되는 거, 큰 것만 보고 있지 작은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세탁업을 하는 하나의 장점은 인건비가 싸다는 거. 아, 미국이 더 쌉니까? 훨씬 싸죠. 예. 동쪽에는 이쪽 푸에르토리칸 뭐 이런 불법 체류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싼 인건비를 쓸 수 있고 서쪽에는 멕시칸.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이 인건비가 싸고 그 다음에 업소가 이 비즈니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플라이가 쌉니다. 여기보다. 그리고 또 소비 성향이 미국이 아무래도 카나다보다 높죠. 그렇죠. 예, 미국인들이 뭐 소비성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네디안보다는 돈을 또 잘 쓰고 그러는 국민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옷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예. 옷이 데미지가 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못하고 태웠다든가 아니면 찢어졌다든가 그런 문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 병가지 상사죠. 예, 그렇죠. 사고를 옷을 다루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거는 아주 우리 가게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손님들이 흡족하게 변상을 해주면은 그 사람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만큼 자기 프로덕션에 책임을 진다는 인식 때문에 이제 아주 영구 고객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안에 그것만 가지고 이 고민을 할 게 아니고 좀 크게 봐서 크게 봐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손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개중에는 사람이 사는 데다 보니까 작심오고 아주 그 나쁜 사람들 아주 일부러 그러는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잊어버렸다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있죠. 특히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립니다. 악용하는 사람. 예. 그리고 처음 개업했으니까 여기 잘 모르겠지. 그러고 속이는 사람. 찢어진 옷을 갖고 와가지고는 나중에 찾아갈 때 이거 이렇지 않았다. 뭐 증거도 없는 거고. 그거를 또 일일이 여러 가지 옷을 다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무조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용당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역경, 그런 기회를 광고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손님이 나한테 도움을 줄 손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애만 먹일 것인가? 그럴 때는 잘라야죠. 어떻게 자릅니까? 아니, 그건 오리발 내미는 거죠. Who 그런 일 knows? 없었다. Do you have any evidence? 그게 이제 가끔 법정, 그러니까 스몰 클레임스 코트로 갈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자기가 덕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많은 경우가 있고 그냥 몇 푼 집어주면 그거 먹고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철 씨, 그 먼저 번에 그 미국에서 그 미디어 이 지상에 또 이렇게 신문에 크게 보도됐던 그 사건은 어떻게 결말이 됐습니까? 바지 하나 잊어버려서 뭐 굉장한 돈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청구한 원고가 패소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언론에 보도되기는 항소를 해봤자 다시 기각될 거다. 그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고소를 했던 분의 그 직업이 판사인데 예. 그 양반은 재임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몇 분 가지고 자기의 그 커리어까지 지금 망쳐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욕심이 아주 큰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본 뉴스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인 이렇게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도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문을 닫고
좀 결과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문을 닫았다. 그렇게 제가 보도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런 말씀을 아까 신경용 씨도 말씀을 전부 다 이제 지금은 네거티브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세탁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겁을 많이 먹으실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픈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나 뭐 협회 차원에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그 대비책이나 그런 걸 교육을 해주는지 그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게 필요한 때 이제 수시로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고 경험을 나누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먼저 하던 사람들한테 되게 물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그런 질문을 그랬을 때 대답하는 방법은 경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사리 생기는 건 아니다. 그 경험을 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이 인풋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애를 여러 번 먹고 나면은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광고, 선전을 하는 기회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 사람은 단호하게 그 선에서 자르는 그런 구분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까 이제 손님들에 대한 그 고충, 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또 장점으로는 또 뭐 여기서 불경기가 이렇게 타지 않는 비즈니스라는 그런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크게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신강용 씨가 물론 세네카 칼리지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그 강사를 역임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환경 문제는 이제 카나다 정부가 세 층이죠. 세 레벨입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정부.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포크, 그러니까 솔벤트죠. 세탁 용매, 그 다음에 장비와 설비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장비와 설비와 용매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주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뮤니시팔리티,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는 주로 하수도에 관해서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대 규제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이 오래된 포크의 소모가 너무 도가 지나치는 기계는 지금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탁소를 사신다든지 그럴 때는 적어도 3세대 이상 된 기계, 그러니까 포크가 외부로 증발해 나가지 않는 기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탁업을 하려면은 이 환경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 교육을 받아서 그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장비 중에서 지금 3세대 이상을 쓰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3세대, 4세대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뭘로 이제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 세대라는 얘기는 어떤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업자들이, 판매업자들이 이렇게 편의상 만든 건데, 3세대부터는 포크의 외부로 방출을 이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세대라는 얘기는 그 빨래통 드럼이 있죠. 우리 가정세탁기와 마찬가지로. 그 드럼 안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포크가 남아있으면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회수가 된 다음에야 문이 열리게 만든 게 그게 4세대고, 거기다 또 한 가지를 더 붙인 게 5세대고. 근데 지금 새로 놓는 장비는 4세대 이상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세대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기술적인 얘기로 말하면은 1000kg의 옷을 빠는데 10kg의 포크가 소요되는 거.
예. 요것을 4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되는 장비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건 테크놀로지 한 이제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기존으로 쓰고 있는 3세대 장비는 쓰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써도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탁소를 우리 부동산 소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세탁소를 많이 사고 파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떠오르는 게 환경 교육을 받아야 그 이슈 서티피케이트를 이슈 받아야 세탁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무슨 서면으로 이렇게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이 그걸 받기 전에 세탁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래서 15시간의 강의, 예. 그 다음에 3시간의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습니다. 예, 그 소개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자기 손님이 지금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딜을 먼저 해놓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그 교육받는 그렇죠, 말이죠. 교육받는 예. 거. 그 교육은 원래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12주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을 했다. 내가 아직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12주 내로 그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강의가 매 12주마다 있지를 않으니까 일단 신청을 해놓은 다음에는 그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신청까지는 해야 거기에 이제 그 조촉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실 적에 예. 그 서티피케이트에 관계없이 일단 하시고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렇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그죠?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게 1994, 예, 1994년에 입안이 돼가지고 예. 교육받은 것은 5년 전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 시행된 건 5년 전. 예. 예. 근데 그거는 그 세탁소로 서티피케이트가 발부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발부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가게를 인수하면 그 사람이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전 직원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너 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탁소에 적어도 1인 이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해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의와 3시간의 시험은 그게 전부 다 영어로만 됩니까? 그렇지만 한글도 됩니까? 그 한국 사람은 한글로 강의를 받고 한글로 시험을 보도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신강용 씨는 한글로 가르치시고. 예. 예. 가끔 영어 클래스가 있는데 주로 한국 사람을 상대로. 네. 자, 그럼 세탁소 우리 이제 관심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세탁소를 내가 셋업을 한다. 또 아니면은 구입을 한다. 물론 구입할 때는 뭐 매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필요한 사이즈와 필요한 돈과 그런 한번 셋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이 디포는 셋업하는데 별로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는 제쳐놓고요. 예. 그건 뭐 어떤 경우는 10,000불, 20,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이 플랜트, 기계를 장비를 갖춘 세탁소를 셋업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이제 어느 수준의 장비를 쓰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20만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탁기, 그다음에 셔츠 다리는 기계, 보일러, 뭐 이렇게 프레스 머신 이런 것들이 하면 20만 불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 업소를 사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러면 저보다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전에는 보통 1년 매상이 권리금이었는데, 요새는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예. 예. 물론 이제 수요 공급, 그 수요가 많아지니까 값이 올라간다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셋업을 할 적에 우리 그 한인들 중에서 그 셋업을 도와주시고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아니,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저희 손님이 이제 그걸 하나를 셋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분한테 맡겨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컨트랙터. 네, 컨트랙터. 제 손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 원매자, 업자. 그렇죠. 부동산의 그렇죠. 손님, 손님이- 세탁소의 손님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좀 해야겠다 그러면 부동산 업자는 누군가를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한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명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신강용 씨,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0만 불을 들여서 셋업을 하고 아니면 또 20만 불 돈을 내서 사고 그랬을 때 한 가족이 먹고 살려면은 그 매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게를 살려면은 이제 위치니 매상이니 장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리스, 렌트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매상 같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러니까 매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 가게의 포텐셜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죠. 그거 말고 뭐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매상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옳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한 10년쯤 전에, 노스욕에 영허그 드루리, 예. 거기에 윌러스 클리너라는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주매상이 한 7천, 8천 이렇게 갔죠. 아주 예.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거기에 이 아미 도리지오라는 이태리안 사람들이 한 40년 된 구닥다리 장비를 가지고 그 매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 세탁소를 스케줄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2년 만에 닫았습니다, 가게를.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커피타임 도너샵이 됐죠. 예. 왜 그랬느냐?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빨래를 잘 못했고, 손님, 핸들을 잘 못했고, 그래서 매상이라는 게 꼭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예. 또 반대로 한 2,000불 활동말동하는 가게를 사가지고 지금 5,000, 6,000으로 올린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봐야죠. 예. 그 전에 그 아미가 할 때 보면은 저녁 때 가보면은 그 정도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밤 늦게까지 저녁까지 옷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서 거기 이 스팟을 때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패킹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상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인수한 데서는 그 시스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노력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교민들이 세탁소를 내가 세탁업을 해보겠다. 내가 그 구입을 원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뭐를 조심해야 되고 세탁소를 살 때 또 뭐를 자세히 봐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죠. 렌트라든지 리즈, 장비 이런 거는 뭐 꼭 세탁소뿐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구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환경 규제 준수 여부. 그러니까 그 장비가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인스펙션이 나와가지고 조업 중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비의 환경 규제에 맞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이 솔벤트를 정류하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 그게 이제 오염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그냥 우물딱주물딱 하는 게 아니라 처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제 요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스펙션으로 나오고 뭐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토양 검사까지 하죠. 예. 그 땅을 파가지고 혹시 그 토양이 오염이 돼 있는 거냐 그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세탁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꼭 겁낼 것만은 아닌 게 비교적 근래 지어진 그 플라자 같으면은 그런 일이 별로 없고 파봐도 그렇게
수준을 넘는 거는 없고, 문제는 오래된 세탁소들이 옛날에 쓰던 그 필터니 오염된 물질을 그냥 방치해가지고 하수구로 버렸죠. 그렇죠. 하수도뿐 아니라 그때는 이런 법규가 있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을 두면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땅을 깊이 파면 검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랜로드에 의해서 은행에서 요구를 하죠. 예. 은행에서 이제 랜로드가 세탁소를 건물을 매매할 경우에 이제 융자를 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몇십만 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토양을 전부 다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오래된 가게 그리고 아주 무성의하게 가게를 운영한데 이런 데가 아니고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를 했고 또 건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데는 시추를 해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정도로 검출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신강용 씨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보니까 참 우리가 들어야 될 말도 많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신강용 씨 다시 한번 모시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세탁소 업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세탁소를 구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계 수치도 어느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점을 이제 여러분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탁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가끔 쉽게 돈 잘 벌리는 거 뭐 없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것이 경제 원칙이겠지만은 제가 이 한마디 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인생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거죠. 이제 돈을 이제 먹고 살만하니 이제 그만 벌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다른 차원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감사와 만족이라는 거는 미천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경제 원칙으로 따져도 돈 안 들이고 기쁜 거 이거보다 더 경제 원칙이 충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돈을 벌어야죠. 벌어야 여러 가지 필요로 하지만은 다른 각도로도 우리 인생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탁업에 오래 종사를 하시면서 또 세네카 칼리지에서 환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신강용 씨를 모시고 세탁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만은 세탁업 역시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지만은 또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강용 씨. 권영철 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새로운 뉴스와 인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 이만 이번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